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자,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이번 설은 월화수요일이 공휴일인 거죠. 주말부터 당장 내일부터 치면 5일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목금까지 만약에 연차를 쓰게 된다. 무려 9일을 쉴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 연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연차 휴가 사용할 때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여전히 눈치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핫한 이슈죠. 휴가. 오늘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직접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비상저감 조치까지 시행되고 있는 오늘 같은 날에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 오셨으니까 슬라생 공식 힌트 요정이십니다. 오늘 SAT 힌트를요. 네.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힌트를 많은 분들이 안 받으셔도 뭐 다들 그 기쁜 마음에 정답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힌트 직관 기회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거 제가 뭐 힌트 드리려고 했는데 그 벌써 질문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힌트 드리면 이거는 바로 그냥 옆에 누구 계시면 하이파이브 감이죠. 네. 네. 우리 하이파이브 좀 할까요? 네. 하이파이브. 네. 네. 야, 금메달. 네, 네. 하이파이브. 자, 하셔야죠.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자, 최가훈 선수가 금메달 딴 이 종목 뭘까요? 1번 하프문, 2번 하프타임, 3번 하프마라톤, 4번 하프파이프.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분이 힌트 요정이십니다. 자, 연차.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너무나 정정당당하게 써도 되는 나의 네. 권리인 것 같은데 여전히 약간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네. 연차 신청할 때 이 사유 같은 거 적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네. 꼭 근데 적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법에는 뭐 그 법정 서식이라는 게 없어요. 연차 신청서라는 게 법정 서식이 있으면 뭐 적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법에서는 그냥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된다. 그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만 기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신청서를 받을 때 구두로만 받지 못하고 어떤 서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들어가기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로 적어야 될지 다들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정말로 진짜 오늘 제사라서 일찍 가야 된다고 하면 제사라고 쓰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병원이면 병원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대부분 다들 개인 사유로 많이 쓰시게 되죠. 네. 그러니까 사유를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죠. 네.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이제 앱을 사용하시는 그런 업체들을 보면 앱 기반에는 사유도 기재하기 없어요. 사유 기재란도 없고요. 그냥 뭐 요즘에는 뭐 연차뿐만 아니라 그냥 반차, 시간차까지 되는 거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청구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예전적인 데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네. 근데 이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규에 네. 그러니까 연차 사용하면 사유를 적어라 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네.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연차를 왜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만약에 이 연차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나요? 사실 이제 반려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많이 넣어놔요. 회사에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사유를 쓰도록 하고 있고 뭐 비상연락처까지 쓰게 돼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차 휴가를 가면서 이 휴가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냥 대기 상태 비슷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유 안 쓰면 반려한다는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 지정권에 어긋나는 조항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법 적용 순서를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그 아래에 취업규칙이라는 사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고 할 때는 그러면은 반려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회사의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일단 근로기준법에 네. 이 근로자들 휴가 쓰는 것과 관련해 명시가 돼 있는데 그중에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는 시기 지정권. 맞습니다. 내가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럼 회사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시기 변경권이요. 그 청구한 시기에
이게 또 애매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이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날 쉼에 따라서 이 네.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네. 생길 걸로 예상이 되면 회사에서 너 네. 그날 말고 다른 날 가면 안 되겠니? 그렇죠. 이거 좀 바꿔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이 있는 거지 아예 못 쓰게 하는 무위로 돌리는 이제 그거는 안 된다는 근데 거죠. 그 변경권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줘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회사도 그거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 막대한 경우가 어디까지냐 이제라는 거에 대해서 그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가 행정 해석이 있는데요. 단순히 바쁘다 정도로는 안 되고요. 그냥 이 사람이 없으면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하. 아니면 대체 인력을 구하려는 회사의 노력도 완전 불거품되는 그냥 아예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중대한 상황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이럴 수는 없겠죠. 여기 뭐 단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는데, 일이 흔치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거의 네. 없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으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연차라는 게 결국에는 이 회사와 나와의 관계보다는 우리 동료 근로자들의 관계도 역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 변경권의 행사는 그냥 자유롭게 동료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에 의해서 좀 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예를 들어 같은 날 네. 연차 사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네. 딱 회사 이렇게 보니까 사장이 판단할 때 A 직원의 사유가 훨씬 더 긴박해 보여. 예를 들어 네. 어디 시험 보러 간다거나 뭔 일 하러 간대요. 네. 근데 B 사원은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간다고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해서 좀 그날 얘가 더 긴급한 것 같으니까 얘 네. 가게 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거 불가능하죠. 사실 이제 그거는 개인의 서로 그 두 분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해요. 서로 이제 그 두 분의 영역으로 가서 개인들끼리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다음에 갈게요. 뭐 물를게요. 이런 게 자발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지. 회사가 강압적으로 푸시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가 아니어서 둘 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 지정권, 근로자에게는 시기 지정권과 사용자, 회사 측에 있는 시기 변경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이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보통 근데 요즘에는 뭐 어차피 사유를 안 쓴다고 하니까. 네. 근데 뭐 예전에는 그 사유 쓰는 란이 있어서 거기다가 사유가 좀 그럴듯해야 자기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유에 약간 거짓말 했는데 나중에 알려졌다, 들켰다. 네. 이런 경우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왜 거짓말하냐 이제 이런 약간 인간적인 그 지적사항에 불과한 거지. 그걸 잘못 적었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불이익을 입거나 하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벌써 그런 분위기를 법과 이 내부 규칙과 약간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잘 포장하려고 했던 그분들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서 간에 그 사유가 거짓이든 진실이든 간에 그 시기 변경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거니까 법으로 따지면은 그분의 그 잘못된 사유를 적었다고 해서 뭐 어떤 제재할 수 있거나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설 연휴가 내일부터 하면 닷새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토일 월화 수가 돼요. 네. 그리고 목금 평일이 있고 다시 또 그 토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목금 이틀만 네. 연차 사용을 만약에 할 수 있다 하면 네. 길게 지금 장기간 휴가를 갈 수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다 그걸 목금 다 쉬겠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 회사 입장에서 시기 변경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전체 직원들이 다 한다고 하면 네. 이때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시기 변경권. 그렇죠. 이제 전체 인원들의 이것도 사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뭐 한 80% 넘는 직원들이 뭐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하면 이 시급 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20% 가지고는 회사가 운영될 수 없다고 이제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아까처럼 이 회사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하겠다라는 건데 뭐 단순히 한 몇 명 정도만 신청해서 된 거는 뭐 행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의 20%만 있을 경우에는 네. 뭐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요. 그런 게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또 회사 운영에 100%가 있는데 20% 가지고 과연 될까라는 그런 점에서 살펴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네.
몸이 아파서 쉬고 싶은 또 쉬어야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 보통 병가를 낼 수 있으면 병가를 내는데 네. 회사에서 예를 들어 연차를 내고 뭐 쉬어라 혹은 어디 병원을 가라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병가 제도라는 게 우리는 약정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가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것과 우리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법에서 정해놓은 게 대표적인 연차 휴가인데 이건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회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약정 휴가 같은 경우에는 법에 없는 제도를 회사의 독특한 제도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휴가는 법에 없군요. 아니 병가는 법에 그렇죠. 없군요. 이게 병가 제도라는 게 법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병가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고 없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선 병가 제도는 쓰지 못하되 그냥 연차를 먼저 소진하고 병가를 신청하면 이 제도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제도는 어찌 보면 이제 통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 없이 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는 일맥에서는 그냥 연차 안 쓰고 그냥 휴무하게 되면 어차피 무급이니까 네. 연차를 써서 유급으로 처리해 줄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냥 결근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분의 주유 수당까지 공제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법정 휴가, 약정 휴가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네. 이거 좀 여쭤볼까요? 최근에 그 대한항공에서 연차 점수제 한다고 여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회사 이름 막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사가 다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이제 놀랐습니다. 이게 평일은 10점, 뭐 주말에 휴가 쓰면 30점, 그다음에 성수기나 뭐 연초, 추석 연휴 이런 데 쓰면 또 뭐 50점을 준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점수가 높은 게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안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총점이 낮을수록 원하는 날짜에 이제 연차를 배정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네. 어떻게 휴가를 썼는지 그 점수가 이제 맞습니다. 합산이 돼서 그 네. 점수가 낮은 사람은 네. 먼저 준다는 거잖아요, 선택권을.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기들 피해서 쓴 사람이 나중에 뭐 연차를 획득해 가는 사용권을 마치 획득해 가는 건데요. 그게 이제 오로지 법으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이게 뭐 양론이 있는데 법으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그 시기 지정권 그건을 완전히 거의 박탈하는 거지 않나요? 그 제한을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각에서 보면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근 한 3만 명에 육박하잖아. 2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성수기 때 그 다 몰려서 써버리면 회사에 이제 운영이 잘 안 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한항공의 이제 항공업 같은 경우는 필수 업무로 그렇죠. 돼 있는 거잖아요. 또 승객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게 회사의 강력한 어떤 주장인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부딪히니까 우리는 사업의 운영에 원활을 하죠. 그러니까 막대한 운영의 지장을 조금 말을 바꿔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회사 입장의 어떤 시기 변경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점수제를 도입해서 어떤 그 사람한테 낮은 사람부터 배정을 하는 거니까 들어오더라도 점수가 낮은 사람을 배정해 버리고 남은 이 사람은 다른 날로 쓰게 만드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시기 변경권의 행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기 변경권 행사가 적절한지는 결국에는 누군가 다퉈봐야 된다. 이 언론에서 왈가왈가 하는 것보다 맞아요. 정말 이런 경우까지 시기 변경권 행사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 제기를 통한 판결을 받아봐야지 하는 겁니다. 지금 좀 그 네.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상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 거니까 이 회사의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원활하게 운영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지제들도 있고 뭐 휴직자도 있고 이렇게 뭔가 부서에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보다 규모가 가장 적은 중소사업장 규모로 왔을 때가 문제예요. 중소사업장에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정말 시기 변경권 이거 행사할 수 있나? 그러면 정말 직원들이 다 가자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복지제도가 넉넉하게 마련돼 있지 못하니까 이거라도 원활하게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절박한 심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가장 문제가 부딪히는 점이 더 낮은 데입니다. 네, 이거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와서요. 네. 6008번이며 제가 66세로 노령연금 수급자인데요. 네. 현재 유치원에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폐원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이분은 66세인데 벌써 14년째 근무하고 계시니까 14년 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계속 취득, 65세 이전에 계속
그 취득돼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65세가 넘더라도 폐업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거기 때문에 1번 그 비자발적인 수급 그 퇴사로 인해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전에 계속 고용보험을 취득하 오셨으니까 뭐 노령연금 이런 거 상관없이 예,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실 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 노무사님, 김효신 노무사님 만나셔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네.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8998번님이 노무사님 스튜디오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더 멋지십니다. 전화 통화할 때는요 조금 목소리가 가늘게 들린다고, 가는 목소리 들린다고. 아, 계속 나오셔야 되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할 때도 조금 목소리를 굵고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3547번님 네. 센스도 넘치세요. 하이파이브 하하하. 역시 힌트 요정이십니다. 인정. 예, 아. 힌트 요정으로 인정받으셨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그 사이에 질문이 또 들어와서 이거 아, 네. 마지막으로 네네. 하고 가겠습니다. 1197번님이요.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전년도 근무일수가 80%가 안 돼서 연차 발생이 안 된다고 해요. 근무일수 80% 이하는 연차 쓸 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그 1년을 이제 되셨으면 1년 이상 근로자들한테는 그 이제 확정적으로 15일을 취득하는데 그 전년도에 요건이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아예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라 80% 미만이면 우리가 월차 그냥 쉽게 월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달 만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80% 출근율에 안에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15일이 발생 안 하는 거지. 그렇다면 돌아가서 그 만근한 월에 대해서 몇 개를 만근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80% 이하라면 근무일수가 네, 미만이겠죠. 네. 거기에 해당하는 연차 일수가 발생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그래서- 사람들보다 100%인 사람들보다 연차 일수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노무사님이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아, 예, 죄송해요. 제가 예. 저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요, 네. 다들 알아들으셨어요. 네. 제가 한 번 더 확인차 네. 정리를 해드린 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